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책 추천을 드리면서 뇌 능력이나 여러 가지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이거 협찬 아니고요. 네, 책 제목은 도둑맞은 집중력이에요.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제 생각과 의견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방법론도 말씀드리고. 일단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집중력의 부재, 그러니까 집중력을 점점 잃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무언가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게 연구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하니까 뇌 능력도 비례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중력을 되찾으면 뇌 능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책에는 몇 가지 사설연구와 테스트가 담겨져 있어요. 우선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방해받지 않을 때 IQ를 검사했을 때랑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고 있을 때 IQ를 검사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의 언급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 차이로 인해서 IQ 10점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보통 표준분포로 분석을 했을 때 10점이 감소한다는 건 엄청 크죠. 예를 들면 우리 지능 평균 레벨을 100점으로 보는데 100점에서 90점이 된 거는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동시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비판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시험을 보게 했어요. 피실험자에게. 근데 시험 중에 핸드폰을 끄고 다른 집단에서는 시험 중에 핸드폰을 켜둔 채 중간중간 메시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 했는데 중간중간 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평균 20에서 30%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스마트폰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이 일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 업무 능력에 있어서 20에서 30%의 능력을 잃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100점 맞을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일을 할 경우에는 70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은 이 습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원래 내 능력이 70점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멀티태스킹의 함정, 특히 스마트폰에서 벗어난다면 70점이던 사람은 원래의 능력을 회복해서 100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적 능력이 1.5배 향상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현재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력을 분산하고 특히 어떤 영상이든 SNS든 그 자신의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테크 기업의 현실이다. 때문에 사람들의 집중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 후반부에서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 책은 일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만 제거해도 뇌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고정지능관보다는 유연지능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한다고 천재가 되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이나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능개발이나 뇌과학에 대한 책을 자주 읽는 편인데 오늘 이 도둑맞은 집중력도 독서 모임에 의사분께서 이걸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가 똑똑해지고 젊어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되도록이면 일을 할 때 핸드폰 알림, 이메일 알림을 꺼둔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서면을 쓰잖아요.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그 변호사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 낮에 서면을 쓰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상담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랑 연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은 서면에 집중해서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이 저녁에 서면을 많이 쓰거나 주말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낮에 유튜브 들어가서 딴짓하기도 하고 일하다가 딴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는 사실 멍 때리거나 딴 생각에 잠기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 쇼츠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스스로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험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뇌가 멍해지고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독서를 많이 권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이거는 책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주의력을 빼앗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이다. 제가 주변을 관찰할 때가 있는데 재판이나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탄 사람의 한 80-90%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유튜브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에서 딱 멈추면 좋은데 대부분은 일을 할 때에도 바로 옆에 핸드폰을 두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뭐 통화 이런 거를 이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죠. 다만
영업직이나 이런 업무 필요상 핸드폰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핸드폰을 옆에 두고 일하는 거는 비효율도 초래하고 업무의 성과에 있어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화면으로 보기보다는 인쇄해서 종이로 본다. 이거는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 등을 하다 보면 화면으로 글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면은 서면이 되는 거를 인터넷 화면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워낙에 기록 양이 많다 보니까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패드 등을 통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판례 검색도 인터넷으로 하니까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능력이 잘 써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가 필요할 때는 칠판에 사례를 그려보고, 필요한 내용은 꼭 인쇄를 해서 펜을 들고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종이로 인쇄해서 볼 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이해를 통한 암기도 훨씬 잘 됐었어요. 책에서도 화면으로 볼 때는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양의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전자책 관련해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이책을 선호를 해요. 깊은 이해를 하고 깊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저는 종이책으로 읽으시기를 반드시 권하는 편이고, 특히 제가 고전을 좋아하니까 고전 같은 것은 진짜 도저히 화면으로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다만 저는 가벼운 베스트셀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전자책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종이책을 사서 보고 싶은데 집에 책 둘 곳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종이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속독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라는 건데, 책에서 속독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속독에 대한 말씀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속독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그냥 훑어보는 거라고. 제가 과거에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속독법을 공부한 적도 있고요. 제가 해봤는데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일반적인 베스트셀러는 한 300페이지 이하? 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면 거의 다 읽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책을 빨리 읽는 방법의 바른 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책을 많이 읽어보고 깊이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느려요. 굉장히 느린데 점차 책 읽는 속도나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장 좋은 길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적으로 속독을 하려고 하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나 사색이 동반되기가 어렵다는 거를 많이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빠르게 막 암기하려고 보면은 빠르게 암기가 더 안 돼요. 그래서 빠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에 남는 게 없고, 저와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고요. 제가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인데 속독법을 연구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많이 읽다 보면 단어가 아니라 문장 자체가 익숙해져서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지고요. 기존에 계속 읽었던 것 때문에 쌓이는 배경 지식이 생깁니다. 논리구조 이해도 가능해지고, 어떤 걸 보면은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는 논리구조가 계속 깊이 고민하다 보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이 또 등장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빨리 읽게 된다라는 거고, 이걸 운동으로 비유를 하자면 농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농구로 치면 슛 동작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몸에 익고 편하게 슛을 던질 수 있게 되죠. 당연히 근육이 이에 따라 발달을 하고, 이거랑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내가 어떤 거에 투자하는 만큼 실력이 늘어난다는 진리, 그러니까 속독이라는 거는 그만큼 적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실력이 늘어난다는 진리는 공부나 독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재능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한 사람이 재능에 따라서 단위 시간당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개개인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개개인에 있어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편법을 써서 빨리 하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정도를 걸으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었다. 제 경험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라이브 진행을 위해서 그 커뮤니티에 질문을 댓글로 받았는데 공부법 질문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예정이긴 한데, 제 공부법의 본질은 지금 이것이다, 깊이 파고드는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삶을 빨리 가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게 돼 있고, 정보 습득이든 학습이든 깨달음이든 돈이든 빨리 하려고 하면은 결국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대 때는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가는 법을 익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0대, 20대는 기초를 쌓는 시간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립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릴 때는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인데, 책에서는 이거를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전환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속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전환을 했을 때
이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져서 계속 시간이 낭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뇌 능력을 잘 활용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소셜미디어나 플랫폼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한 이제 영리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멀티태스킹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알림도 만들고, 내가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인스타에서 누가 올렸다고 해서 알림이 뜨잖아요. 그리고 짧은 동영상, 쇼츠 같은 게 많은데 쇼츠 같은 것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쇼츠 보다 보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또 SNS, 어떤 연락 있죠? 뭐 이게 카톡 같은 건데 여자친구의 카톡이 막 오죠. 이걸 또 답장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일을 하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론인데, 혹시 여자분들이 남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향후 성장할 사람인지 판단해보고 싶으시면요, 일을 할 때 연락이 잘 안 되는 남자인지 보시면 돼요. 물론 무슨 딴짓 하려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연락이 자주 되거나 잘 된다 그러면은 일을 잘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책에서도 지적을 하듯이 집중력 문제는 이런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기술 테크 기업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 저하라는 문제는 환경적이고 사회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무언가 일을 할 때는 확실히 이런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메일도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고, SNS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톡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알림을 꺼놓는 편이고, 급한 연락은 그냥 전화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저는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람마다 개인의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멀티태스킹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슬프지만 부자들 그리고 부자의 자녀들이 훨씬 SNS랑 스마트폰 사용이 적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과거에 멘토링 활동할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어려운 집일수록 TV가 항상 켜져 있어요. 대중매체에 많은 시간을 쏟고 익숙하다는 거였어요. 최근에는 당연히, 그때는 제가 대학교 때 제일 많이 할 때는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이 발전하지는 않았을 때거든요. TV를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지금으로 치면 사실 게임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계속해서 격차나 이런 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다큐멘터리 중에 소셜 딜레마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것도 좀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 평균 청소년들의 SNS 사용 시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증가를 하고 있고, 핸드폰하고 분리되면 막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는 청소년의 모습이 나와요. 실리콘밸리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대한 늦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주변을 보아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TV를 보고 있고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일단은 노출되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줄여줘야 된다는 거고, 저를 예로 들면은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신혼여행 때 제주도로 갔었는데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이제 엄청 이제 좋은 TV가 있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랑 제가 신혼여행을 하면서도 그 TV가 딱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계속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TV를 보는 것보다는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읽는 게 집중력에도 좋고 뇌 활동에도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러니까 누워서 TV나 영상을 계속 보면 볼수록 그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능력도 썩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런 점은 훨씬 돈이 있으시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고, SNS를 통해서 부를 증대시키는 분들이 아니라면, 예전에 퍼거슨 메뉴 감독 있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렇게 표현한 적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SNS를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득이 될 게 없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렇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 사용에 있어서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부의 격차에 따른 차이가 확연해요. 주변 지인들에게 독서를 권한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차 하류층하고 상류층 간에 쓰는 언어, 지식, 정보의 양이 이런 SNS 사용 때문에 날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TV 등의 대중매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양질의 정보는 거의 얻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의사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의사분이 좋은 건강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시간에 건강과 관련한 논문을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른 거죠. 그리고 TV는 대부분 당연히 시청자의 기호에 맞게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공감하는 내용이나 재미와 관련한 내용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부의 격차에 있어서 생각하는 핵심을 정보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층별로 접하는 정보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나 수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보량의 격차는 영상과 활자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집이 가난할수록 TV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뿐만 아니라 아직 지금 아이가 아주 어려서 시력이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에게 클래식 음악을 많이 틀어줍니다. 조금이나마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 앞에서 제가 누워서 계속 TV를 멍하게 보고 있고 이러면 아이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겠죠. 저희 부부는 그래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은 최대한 늦게 줄 생각이고 TV는 구입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물론 요즘에 학교를 보내게 되면 단체 톡방 등을 만들어서 고지사항 같은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늦게 줄 예정이에요. 학교나 학교 선생님이 사실 저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선생님에게 직접 정보를 물어보고 들으라고 가르칠 예정인데, 어쨌든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SNS나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같은 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좀 슬픈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오늘은 뇌를 좋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좀 더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뇌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추천드렸던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